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일단 첼시 산체스 골키퍼가 지고 있는 와중에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왔다가 추가 실점을 내주는. 그래서 이제 산체스가 공을 쫓아가고 있고 이제 앞에 공격수가 있고 산체스가 골키퍼인데 이제 공격수를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사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날 약속이 네. 있어서 라이브로 자세히 보진 못하고. 맞아, 이 경기 좀 이른 시간대가 맞아요. 좀 그러니까 새벽은 아니었어요. 맨더비 전에 한 거랑. 네, 그때 제가 밖에서 핸드폰으로 네. 이제 구석에 틀어놓고 잠깐 보느라고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이 장면을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좀 물론 이제 이렇게 경기 막판에 골키퍼가 올라오는 경우는 뭐 종종 봐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아예 골문이 병가지고 모두가 뛰어가는 그림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트센이었나요? 좀 경합 과정에서 네. 좀 우스꽝스럽게 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산체스가 애처롭게 뛰어가서 마지막까지 막아보려는 그 네. 모습을 봤을 때 아 얘네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이런 사례에 약간 희망편을 찾아보자면은 일단 2021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롬전에서 알리송이 또 유명한 극장골을 기록을 했었고 뭐 이번 시즌에 돌아보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라치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서 정말 경기 막판에 프로베델 골키퍼가 맞습니다. 진짜 정말 극적인 헤더골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으면 절망이 있죠. 이제 절망편을 소개해드리면 아스톤빌라 아스날전 저는 지난 시즌 경기였는데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공격에 가담하러 올라왔다가 추가골을 마르티넬리에게 허용을 한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는 이제 에메리 감독이 직접 비판 인터뷰를 하면서 좀 에메리와 마르티넬 사이에 좀 관계가 안 좋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나온 에메리 감독의 발언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마르티네즈는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 가담하는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랬고 이후에도 나는 골키퍼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통계가 보여준다. 라고 굉장히 이 골키퍼의 공격 가담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에메리 감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인터뷰가 당시에도 기억이 나는데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골키퍼가 코너킥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이 공격 네. 가담하는 게 당연히 감독 지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이 에메리의 네, 인터뷰를 스스로. 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올라간 거잖아요. 아 내가 올라가서 알리송처럼 헤더골 넣어야지 하고 올라간 건데 정말 이게 감독 지시나 팀 전술이 준비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골키퍼 네. 독단으로도 이게 올라가긴 하는구나. 근데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감독이 막 올라가 해가지고 가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 산체스 너도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키퍼를 막판에 이제 세트피스 같은 상황에서 올리는 게 과연 맞는가 아니면 그래도 골키퍼는 뒤에 있어야지 이런 거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좀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 공격이라는 워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추가 시간 뭐 이번에도 산체스도 한 네. 6분 추가 시간에 4분에 올라왔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한 네. 30초인가 1분 정도 네.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막바지만 올라. 네. 사실 경기 중에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쵸. 그건.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공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첼시 경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산체스 키퍼가 96분 공격 중에 96분 코너킥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1대0 상황에서 이 코너킥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네. 올라가서 만약에 이번 경기처럼 골을 먹히더라도 1대0이나 2대0이나 이게 지는 건 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 2분 남았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괜히 먹히면 오히려 역전의 빌미를 아예 꺾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워딩에 맞춰서 정말 마지막 공격에는 골키퍼가 올라가더라도 뭐 익스큐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사례를 보면 그게 2분 남았었거든요. 그거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1분 반? 2분 약간 애매한 그 어딘가 1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어딘가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골을 먹히고 근데 사실 애매하긴 해요. 30초 남았는데 올라갔다 먹힐 수도 있고 그쵸. 뭐 2분 남았는데 그냥 운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결국은 올라가는 건 맞으나 진짜 마지막에만 진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왜냐면 이 공격이 끝났는데 만약에 다음 공격이 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로 치면은 샤클락이 하나 깔랐는데 하나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안 되죠. 근데 정말 마지막 이 슛을 때리지 못하면 우린 진다라는 상황에서는 뭐 골키퍼 올라가서 머리 하나라도 들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시? 저는 뭐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반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그전이라는 상황에서 네. 가정하면은 리그전은 골 득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리그에서는 그래도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서 막 승자승 이런 게 우선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리그 단계에서는 아직도 승점 다음엔 골 득실로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첼시가 뭐 사실 지금 우승을 경쟁하고 뭐 그런 경쟁을 하는 팀은 아니니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먹혔다가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나고 돌아보니까 한 골 차야. 그 골을 안 먹혔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골이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2골 3골 쌓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왜 예를 들어 그렇죠. 고정적으로 골키퍼를 올리다 보면 그래서 2골 3골 쌓이면 그게 좀 리그전의 한정에서는 큰 스노우볼이 돼서 그렇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네. 상황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도 그렇지만은 모든 선택은 상황에 네. 뒷받침되잖아요. 사실 이번 상황은 저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산체스의 그래도 경우에는 마지막이라고 보셨군요 이번엔. 비겨야죠. 아, 비기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야 너 왜 올라갔어? 그것 때문에 아. 졌잖아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또 첼시는 확실히 골득실보다는 좀 승점이 많이 높은 그렇죠. 팀이긴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씩 떼어서 보자면 이번 실점은 네. 마트슨이 그거는 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실점까지 이어지는 게 축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뭐 이 골키퍼의 오버래핑 내지는 공격 가담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는 건 다소 가혹한 네.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득실 그러니까 진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게 우리 팀이 지금 골득실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승점을 1점이라도 더 따는 게 중요한지 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아 그렇죠. 네. 당장 네. 뭐 약간 다른 사례지만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프로베델 골키퍼 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승점은 단기전이잖아요. 네. 이 승점 1점이 너무나 소중한 네.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헤더를 연결을 시키면서 승점을 따왔기 때문에 정말 추후에 이제 16강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골득실보다도 승자승이 먼저 오잖아요. 음.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월드컵이다 아니면 챔피언스리그다 아니면 뭐 토너먼트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뭐 이거 골을 뭐 2골 먹히건 3골 먹히건 그냥 무조건 승점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무조건 올리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단 이제 리그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뭐 산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 막판이고 승점이 필요하니까 올라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지난 시즌에 마르티네즈 같은 사례는 안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모든 전술이 감독의 지시하에 네. 이루어지는 줄 맞아요. 알았는데 그것도 맞긴 하네요. 감독이 올라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네. 사실 그것도 맞죠. 네. 뭐 우스갯소리로 클럽 감독은 10명이 있는 전술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감독은 골키퍼의 공격 가담을 네. 준비하는 감독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그래서 막 골키퍼가 막 어떤 플레이를 해서 막 더미로 두고 뭐 그럼요. 플레이한다. 아니면은 아예 다른 선수 더미도 뭐 골키퍼한테 올린다든지. 실제로 그리고, 네. 알리송 그 득점 네. 때도 알리송이 훈련에서 네. 골을 넣은 적이 있다고 네. 하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그게 준비된 상황이고 약속이 또 중요하다. 감독의 네. 플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골키퍼가 대체적으로 키가 크잖아요. 네. 195 물론 그리고- 산체스는 키가 큰 골키퍼는 네, 아닙니다만 키도 크고 그리고 꼭 공중볼을 잡느려는 굉장히 많이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공중볼이 어디 떨어질지 포착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날 거거든요. 골키퍼가. 결국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만 다 결과론입니다. 음. 이렇게 딱 올라가서 골 먹히면 산체스 되는 거고 골 넣으면 알리송 되는 거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상황별로 이제 상황이 다른 거랑 그다음에 감독의 그런 지시, 감독의 그 계획. 팀과의 약속. 사실 그런 팀과의 약속이 안 돼 있으면은 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약속이 돼 있으면 뭐 누군가 이제 어떻게 커버를 한다는 뭐 얘기가 있었겠죠. 그쵸. 네, 또 그것도 또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팀과 아무래도 축구 팀 플레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을 보고 약속된 경우에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첼시전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이미 1대0이 됐을 때 포기를 네. 하고 봐서 그런지 두 번째 골이 들어가는 건 보긴 했는데 네. 그걸 봐도 그냥 뭐 네. 억울하거나 빡치지 않고 네. 웃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진짜 그림이 너무 웃기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뛰어가는 게. 그래서 만약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0대0인데 0대1이 되는 아니, 실점이다. 그러면 뭐 산체스 절대 방출해야죠. 안 되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안 오긴 했습니다만 산체스 라이스한테 네. 패스하는 거 보고 상당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딱 그 지난주 또 플레이랑 이어져가지고 또 이제 산체스가 쟤는 뭐지 하는 그런 시선도 더 받는 것 같긴 한데 이번 거는 그래도 뭐 산체스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포체티노가 지시를 안 하는데 올라갔다면 좀 비판을 받을 그러면은 수도 있을 비판을 것 받을 수 같아요. 있죠. 근데 물론 이제 포체티노의 성격상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뭐 특별히 비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팀과의 약속을 통해서 상황에 맞춰서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